좋아.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 했던 저번 주가 아니구나. 저번 시간에 했던 몫의 미분법까지 아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0조까지 나간 거예요. 몫의 미분법 공식 기억이 납니까? 아 이건 기억나요. 기억이 나요? 그렇지. 그게 몫의 미분법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미분법을 배우는 날이죠. 여러 가지 미분법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오늘은 목표는 한 4번까지 할 계획인데 2, 3, 4, 3개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수학 2에서 했던 거랑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두 번째가 중복되는 거예요. 합성함수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어떻게 하느냐? fgx가 있을 때 이 함수를 미분하면 우리가 전체를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곱하기 속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그래서 뭐 전체 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네? 전체 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y는 2의 sin x 이런 거 있잖아요. 지수함수의 미분인데 x 자리에 sin이 들어간 거. 이런 경우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원래 지수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죠. 이게 전체 미분입니다. 그리고 속미분은 사인 미분하면 되니까 뭐예요? 그렇지, 이게 끝인 거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그 전체 미분 곱하기 속미분을 한 개만 했지만 합성이 세 함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세 개의 함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요. y는 사인인데 괄호 안에 탄젠트가 있어. ex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미분 말이에요. 합성이 3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탄젠트 x가 돼야 되는데 ex 된 거니까요. 그럼 야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고? 전체 미분 사인이 전체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으로 싹 다 바꿔주고 따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곱하기하고 속에 이번에는 이만큼이 있는 거니까 얘를 또 미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죠. 그럼 시컨트 제곱 EX 이렇게. 그리고 아직까지 속에 EX가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3개짜리일 때는 전체 미분 곱하기 중간 미분 곱하기 속미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합성함수고 첫 번째 요식이 가장 많이 쓰이는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미분이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책에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y를 x로 미분한다. 이게 원래 dy dx라고 쓰기도 하고 y 프라임으로 쓰기도 하는 거지. 그럼 이 기억 본 적 있죠? 수투에서요. 맞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야? 라이프니츠 표현법이잖아. 그럼 dy dx라고 쓰고 나서 내가 중간에 다른 어떤 합성이 됐다. 그럼 dy du 이렇게 어떤 중간에 u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du dx 이렇게. 원래 미분은 얘가 분수가 아니거든요. 분수가 아니라 뭐야? y를 u로 미분하는 뜻이거든. 근데 계산할 때는 얘가 분모, 분자, 약분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dydx가 되는데 이게 바로 전체 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고 실전에서는 오히려 그냥 이걸 많이 쓰는 거고 뒤에 거는 참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이쪽에 2번에 있는 212쪽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선생님 굳이 이 이야기 예를 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예를 든 거야 이거죠. 괜찮니? 넘어가도 됩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서 세 번째 213쪽에 있는 이야기도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 맞나요? R이 유리수일 때도 우리 내려왔다가 1 뺄 수 있다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자연수만 됐지만 정말 이해돼? 이거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문자가 지금 바뀌었잖아. R로요.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란 뜻이니까 유리수 범위에서도 똑같이 미분하면 R 튀어나오고 R에서 1 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Y는 X의 2분의 1 승이 있어. 이걸 다른 말로 루트 X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미분하는 건 배운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수투에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얘를 치수로 바꿔서 야의 미분을 똑같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1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뺄 때 얘가 다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죠. 자, 마이너스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써주고 역수로 써준다는 거야. 루트 x분. 오케이?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부터 나오는 게 이제 상학함수의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이거 위에 있는 그 뭐야 214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야기 1번은 저번 했던 이야기죠. 네. 두 번째 얘기가 아까 쌤 너한테 했던 이거잖아. 그죠? 예를 들었던 거. 이런 거.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면 되고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야. 기본 개념은 얘밖에 없습니다. 이거고 요거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니까 이거밖에 없는 이것도 수투에서 다 배운 거 맞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수투랑 많이 연관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어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216쪽에 있는 것도 뭐야? 지수함수에 대한 또 합성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여러 가지 이제 함수 종류에 맞춰서 연습하는 거니까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굳이 설명 안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자, 217쪽에 있는 6번만 좀 별표를 좀 쳐주세요. 로그 함수 미분법은 약간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똑같지만 응용할 수 있다는 게 로그 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선생님. 6번 이야기는 응용이 잘 된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응용이라고 쓰고 로그 함수 미분법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 미분법.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ln fx가 있을 때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가 이게 합성된 거잖아요. 어떻게 돼? fx 내려오고 이거 미분한 게 올라간다고 했죠.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죠. 왜냐하면 원래 ln 미분이 뭐야? 원래 ln x만 있는 거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이거 분의 1이거든요. 근데 얘도 원래 이거 분의 1, 원래 얘도 과정을 보면 fx 분의 1인 거잖아, 맞죠? 근데 곱하기 속미분한 게 이건 거야. 이 중간 과정을 한 번 더 쓴다면 이게 어차피 전체 미분, 이게 속미분이니까 합성함수 미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응용을 조금만 더 해보면 자, 봐봐. 복잡한 식이 있을 때 또는 분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로그 함수 미분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 이해가 좀 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책에 있는 거고요. 이 책에는 없어요. 아직은 여기 안 보여요. 뒤에 가면 있어요. 그럼 찾아줄게요. 200 몇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이런 문제 안 나오네요. 여기는 없어.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책이 없어요. 아마 이 책이 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뒤에 가서 다음 조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찾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잘 봐봐.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묶어서 얘기할게. 그냥 복잡한 분수식일 때 알았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분수식 나오면 무슨 미분법을 써야 되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목세 미분법을 쓰는 거잖아. 원래 목세 미분법이 분수함수 미분하는 거야. 자, 분모분의 분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할 때 말이야. 그 복잡한 게 뭐 예를 좀 들 때 좀 시골로 해보면 x제곱 빼기 1분의 3x 더하기 1에 4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에 막 이런 거야.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괜찮니? 그럼 이걸 우리가 목세 미분법을 쓰려면 얘를 제곱하고 위에 거를 그냥 꽃미분을 쓰면서, 근데 꽃미분은 동시에 합성함도 써야 되죠. 그 미분을 쓰면서 여기다 둘이 곱하고 다시 빼기 얘 그대로 하고 또 다시 미분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로그 함수 미분법을 이용해 보면 잘 봐야 돼. 양변 먼저 ln 붙입니다. 알았어요? 목세 미분법을 안 쓰고 하는 방법이 위에 건 거였죠. 이거 안 쓰면 일단 먼저 미분하는 게 아니라 ln 붙여요. 양변에다가요. 쌤만 이해돼?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 쓰자고요. 양변에 ln을 먼저 붙여 놓으세요. 이거죠. 그리고 얘를 양변 미분하는 거야. 양변은 뭐야? 이거 뒤에 나오긴 나올 거야. 이거 미분하면 y분의 1이죠. 이걸 fx로 바꿔 재미? 어차피 fx잖아, 맞죠? 이걸 미분하면 fx분의 이거 있는 거야. f'x 맞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썼지. 오른쪽은 이제 ln을 그냥 미분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한번 여기서 로그 함수의 성질 있잖아요.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그리고 얘는 곱하기니까 어떻게 될까? 더하기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잘 봐. 원래 4제곱이잖아. 방금 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아직 미분하기 전 상태죠. 이해돼? 그리고 ln 이렇게요. 이걸 미분해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4는 가만히 있고 ln 함수 미분하면 3x 더하기 1분의 3이 되는 거죠. 이게 이용하고 있는 거야. 얘는 또 3 가만히 냅두고 2x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다시 얘는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가 된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이니까 f'x를 구하고 싶으면 이걸 약분시키고 이 전체에다가 fx를 곱하면 이게 미분인 거지 이거죠. 이걸 정리하려고 하면 복잡하죠? 다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정리하지 말고 보통 학교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떤 x 숫자를 넣으니까 여기다 어떤 숫자 들어갔을 때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좀 편한 것 뿐이죠. 근데 선생님 저는 그냥 무조건 목세 미분법을 쓸래요 하면 써도 되는데 선생님 얘기하는 복잡할 때만 쓰자는 거죠. 이게 로그 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너가 필요하면 응용하라는 거고 그래서 따로 책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217쪽까지 그 6번을 발표했던 이유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분이 끝난 거야. 합성함수 미분이 끝.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너가
쌤이 하나 풀어보고 너가 풀어보고 이렇게 좀 하면서 가보자고요. 근데 너무 쉬운 거는 바로 너가 풀어보고요.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문제 좀 많네요. 이 짧은 이야기가 8문제나 있어요. 이 짧은 개념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제 너한테 계속 이제 맞춰서 하고 있긴 한데 또 이제 주연이 방송 듣고 있어서 또 같이 설명할 테니까 좀 아는 내용도 한번 더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냥 같은 풀이니까 맞죠? 1번. 자, 다른 건 뭐 나중에 봐도 될 것 같고 둘째 줄에 나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gfx야. 이것이 6x-1이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제 일단 맨 위에 일단 이거 봐봐. G3을 묻잖아요. G3을 묻으려면 X에 누굴 넣어야 될까? 가조건을 보니까 X 1 넣어야 되죠? X 1 넣으면 요 안에가 뭐가 돼? F1 되잖아요. 여기에다 1 넣으면 5죠? 근데 F1이 다시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에 3을 넣으면 G3을 구할 수 있다. G3이 5죠? 그 다음 G'은 얘를 미분해야 됩니다. 자, G'fx 전체 미분 곱하기 속미분을 했더니 오른쪽도 미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다시 문제에서 G'3을 묻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X1을 넣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X 또 1을 넣어보면 G' 얘가 3이 되는 거고 얘는 F'1이 되는 거예요. 자, 책에서 F'1이 나와 있어요. 얘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3이어야 돼. 따라서 정답은 5와 3을 더하면 되죠. 답은 8이다. 쉽죠? 자, 416번 한번 풀어봅시다. 대표요. 확인 유제. 근무 답 나와요? 완전 쉽죠? 다음 페이지 갑시다. 마프리킴 두 번째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도 그냥 똑같네, 그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맨 마지막만 미분을 해보면 y''은 g fx 프라임 붙이고 이거죠. 자, 책에서는 2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2를 넣으면 되죠. 자, 얘한테 2를 넣으면 F2는 책에서 맨 위에서 F2가 뭐겠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 2를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뒤에 거는 프라임한테 2를 넣는 거니까 맨 위에는 3이죠. 이놈은 3이어야 된다. 자, 그럼 남았는 건 정리해보면 G'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자, 맨 위에서 또 G' 마이너스 1이 나와 있죠? 2로 나와 있죠. 따라서 정답은 6이다. 근데 책에서는 왜 풀이가 왜 이렇게 길지? 잠깐. 선생님, 우리 너무 빨리 한 건 아니죠. 적당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거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꼭 풀어와야 돼요. 자, 익힘 세 번째입니다. 근데 미적분이 내가 아까 지나가다가 아까 딴 얘기인데 전에 전이라기보다는 쌤이 6월 7월 초까지는 이제 탑반 애들하고 엘리트반 수업을 했었거든. 거기서 공부 좀 어떻게 보면 뭐 잘한다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걔들도 좀 육군을 배우고 있잖아요. 2학년들. 탑반 학생이 지나가 만났는데 요즘 좀 어떤 거 가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야, 미적분이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진도 스타일 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책이 다르잖아요. 책은 다르죠. 탑반 쓰는 교재가 뭐냐면은 티칭 시간에는 블랙라벨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코칭 시간에는 고쟁이로 합니다. 근데 너희도 고쟁이를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라벨도 선생님이 같이 수업하시는 거니까 같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혼자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쟁이를 이제 거의 혼자 푸는 건데 난 너희가 선생님하고 배우는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들 어려워하는 거니까 나만 어렵다 이 생각하면 안 되고 문제가 어려워도 말이야. 따님도 어려우니까 그거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뭔가 화이팅을 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요. y는 sin, 코사인 x.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켰어.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정교한 수학 정교한 게 1, 2등 하는데 공부 안 하고 좀 혼좀 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해보자. 자, y 프라임. 자, 사인 아까 했던 거죠? 사인 미분하면 뭐예요? 그럼 쓸 때 그냥 조심할 게 뭐냐면 바깥에만 코사인 적어주고 안쪽에는 일단 그냥 적어줘야 돼요. 안쪽은 그대로 따라 쓰고 다시 안쪽으로 미분하는 거죠. 마이너스 사인 x요. 이렇게 하고 이놈을 집어넣는 거죠. x 자리에만 넣으면 됩니다. y는 버려도 되죠, 여기서. 자, 그러면 y 프라임, 자 봐봐, x가 언제일까? 자,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씁니다. y 프라임 작게 끊고 아래쪽에다 써주면 돼요. 기호를요. 됐습니까? f로 안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넣으면 얼마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코사인 얼마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죠. 그 다음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지막 정답 코사인 0이 다시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이번에 코사인과 분수함수가 있는데 문제 읽어보면 hx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에요. 이게 gfx다. 자, 책에서 뭘 물어봐요? h 프라임 2분의 파이다.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거지? 그럼 2분의 파이를 넣기 전에 얘를 먼저 미분해보면 g 프라임 fx니까 f 2분의 파이. 맞아요? 다시 곱하기 f 프라임 2분의 파이를 하면 됩니다. 자, 책에서 우리가 f를 미분해봐야 되죠? 자, f 프라임이 뭐냐 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요. 일단 g 프라임도 미리 구해놔야죠. g 프라임 분수함수 미분하는 거 아까 배웠죠? 분모를 제곱합니다. 분모 제곱할 때 절대로 전개하지 말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적어주고 분자 미분 1 곱하기 분모 그대로 따라 써주고 그 다음 다시 빼기 분자 가만히 분모 미분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g 프라임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밑에 있는 거 얘를 넣을 건데 따라와 볼게요. 자, f 2분의 파이가 뭐냐 하면 코사인한테 2분의 파이 넣은 거니까 얘는 0이 되죠. 그다음 얘는 미분했는 시간에 얘를 넣는 거니까 얘한테 사인한테 넣으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그럼 g 프라임 0이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0 넣으면 되죠. 자, 분모는 1 되고 분자는 0 넣으면 또 1이 돼요. 따라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얘도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고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돼요. 되나? 밑에 있는 문제들 꼭 풀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 형석이는 어때? 쉬워요? 어려워요? 응? 시퀀트 제곱이 코사인 제곱하면 1이죠. 그렇죠.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이죠. 몇 번을 420번 1번 422번에 첫 번째 거.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시컨트 제곱이.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그래, 그러면 풀어보고 하자. 422번이야. 풀어보세요.
저번에 배운 걸 다 끄집어내야 돼. 답 나요? 넘어갈까요? 좋아. 오늘 우리가 매개 변수가 나갈 생각인데 매개 변수 3단원이구나. 문제가 좀 많은 것 뿐입니다. 개념은 많지 않아요. 네 번째 문제야.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것만 하죠. 월간 테스트. 풀이만 하죠. 코칭 쌤 시간에는 풀이만 하고 티칭 시간에는 그냥 지도 나갑니다. 왜냐면 코칭 쌤 시간에 다 풀이 다 끝나잖아요. 풀이 안 되나요? 다 끝나죠. 왜냐면 1시간 반 중에 50분 시험 치고 40분 남는단 말이에요. 그때 풀이 모르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틀린 것만? 근데 너가 만약 다 맞았어. 그러면 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 남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 따로 안 할 거예요. 티칭 시간은요. 왜냐면 주요 문제 풀어주시고 좀 웬만하면 혼자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오답 같은 거 할 때. 피사비치도 줄 거니까. 손풀 이런 거 줄 겁니다. 괜찮아? 뭐야, 너 진도 안 나오고 싶나? 아이. 그러면 숙제가 많아질까봐? 아이 근데. 아 그래, 수연 뭐 줄여주면 선생님 줄여주잖아요. 많으면 얘기해.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 뭔가 이게 스트레스다 이러면 줄일 수 있어요. 알겠지? 자, 1번의 미분. 그러니까 함수만 달라졌죠? 자, 지수함수 미분하는 거네. 어떻게 해? 아까 이거 똑같은 문제네. 자기 자신 곱하기 속미분이야. 여기까지가 미분이니까 2파이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2파이를 넣어볼게. 2파이 넣으면 사인 2파이가 뭐예요? 사인 2파이는 뭐예요? 0이고요. 코사인 2파이는요? 1이죠. 답도 1이네요. 두 번째. 5의 코사인 x지. 그러면 5한테다가 밑이 5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유리할 때 똑같이 써주고 써주고 ln 5를 곱하죠. 여기까지가 전체 미분이고 그 다음 곱하기 속미분 코사인 x다. 여기다가 2분의 파이만 넣으면 됩니다. x좌표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5의 0승 되죠? 아니지, 5의 1승 되죠? 그 다음 ln5 다시 곱하기 얘가 0, 얘가 0이네. 얘가 0 되니까 그냥 0이네. 어차피 의미가 없네요. 뭐 쌤 틀었나? 네. 뭐 잘못 적었나? 쌤 뭐 잘못 적었는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 맞잖아요. 코사인 속미분. 아, 내가 사인 안 바꿨나? 아, 쌤이 틀었네? 그래, 쌤이 틀었다. 코사인 이게 원래 내가 완전 다 틀었네 지금. 내가 틀었다. 이거 바꿔야 돼. 잠깐만. 쌤 미안하다. 바꿀게. 이게 사인이 원래 이게 코사인이잖아요. 이게 원래 코사인이고 얘가 마이너스 사인 되는 거네. 쏘리. 그럼 다시 얘가 0 되는 거 맞네요. 다시 ln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ln5가 됩니다. 자, 그래. 선생님도 헷갈릴 때가 있네요. 그죠? 좋아. 넘어가. 패스. 자, 5번 로그 함수의 미분법. 자, 요거도 이렇게 함수만 이름이 달라지는 거지 문제 번호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니죠? 계속 같은 레벨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ln 함수의 미분법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진수에 있는 건 싹 다 분모로 내려옵니다. 진수에 있는 건 어떻게 된다? 싹 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루트 뭐가 돼요? 3 더하기 x제곱이 되고요. 빼기 x분의 1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분자는 얘를 미분한 거죠.
맞지? 그럼 얘를 미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아까 전에 했습니까? 이놈이 원래 2분의 1승에 대한 합성된 거거든요. 그럼 이놈을 얘와 같은 거니까 얘를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2분의 1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x제곱에 1 빼죠. 다시 곱하기 속미분이야. 여기까지가 앞에 거 미분한 거고 뒤에 거는 빼기 1 되겠죠. 여기다가 1 넣어라 이 말입니다. 자, x에 1을 넣어 볼게요. 자, x에 1을 넣으면 얘가 1 넣으면 2가 되고 얘는 1이니까 분모는 1이 돼요. 그다음 분자에 x에 1을 넣으면 얘는 4가 되지만 4한테 2분의 1승은 루트니까 2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얘는 4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4분의 1 곱하기 2 빼기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 됐습니까?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지? 할 수는 있죠. 두 번째. 또 이번에 F'을 해보니까 이번에 안쪽에 코사인 내려옵니다. 코사인 분의 코사인 미분한 거. 바로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절대값 씌웠는데 절대값은 여기서 왜 의미가 없냐면 어차피 4분의 파이 넣을 거 아닙니까? 4분의 파이 넣었을 때 코사인이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어차피 그대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음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음수 있는 거 그대로 절대값 안에서 넣어도 어차피 양수 바뀌니까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이해돼? 여기까지 해놓고 4분의 파이 넣어볼까?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얘가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계속 넘어가요? 근데 1번 같은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1번 함수를 그릴 수 있냐? 1번 누구죠? 이거? 네, 결국 그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릴 수 있죠. 지금은 그릴 수 없지만 도함수의 활용 들어가면 그때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려줄까요? 뭐예요? 그래도 미리 한번 선행을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뒤에 나오긴 나오는데 대충 알아두면 좋죠. 만약에 이걸 내가 그림 그리고 싶다. 맞죠? 이 문제와 관계없이 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미분했죠?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는 우리가 숫자를 넣었잖아요. 원래는 그래프 그릴 때는 숫자 넣는 게 아니라 이 하얀색 그대로 보고요. 그대로 보고 얘가 프라임 0될 때 찾아야 돼. 우리가 수투에서도 원래 증간부 그릴 때 프라임 0되는 찾아 표 그렸죠. 증간부 그렸죠. 그때 근데 증간부 필요 없었던 게 다항함수는 그래프가 정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얘는 정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증간표를 그리셔야 됩니다. 정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까지 왔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이 언제 0될까 생각해야 돼요. 분자가 0될 때입니다. 오케이? 그럼 분자가 0될 원래 함수가 이거니까 분자가 언제 0돼요? 흰색 봐야 돼. 흰색. 흰색을 보면 내가 아까 계산 끝까지 해볼거든요. 약분되고 루트 맞아요? 3 더하기 x 제곱 분의 x 이게 되죠? 이게 분자가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여기서 빼기 1을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올릴 필요 없겠다. 이거 능명되는 걸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면 이놈이 1될 때잖아요. 그죠? 이놈이 1될 때가 언제냐면 얘들 같을 때야. 10을 이렇게 써서 x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양면 제곱하면 x 제곱이 잠깐만. 이걸 양면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같아질 수가 없네요. 맞죠? 이걸 양면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같을 수 있나? 불가능하죠? 그럼 얘가 능명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확인해봐야 되는데 프라임 0되는 게 없다는 뜻이야.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이제부터 범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범위가 없죠. 근데 우리가 범위를 찾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진수 안에 있으면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럼 야가 어느 정도보다 큰지 x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진수의 조건을 이용해서. 얘가 어느 정도보다 큰지 비교해보면 항상 얘가 더 크죠.
항상 크단 말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양수란 뜻이에요. 그럼 얘도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비교해야 됩니다. 얘가 항상 음수가 되네요. 해보니까요. 음수 맞습니까? 왜냐면 분모가 얘보다 더 항상 크니까. 1보다 작다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가 돼요. 이 말인 즉슨 이 그래프는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인 거야.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정점이 있으면 정점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언제 능령되는지 그럼 그래프 대충 개형은 감소하는 그래프, 로그 함수의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로그 함수의 감소 함수를 그려요. 근데 일반적 로그 함수는 진수가 y축이 정근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전범 위에 그려집니다. 그럼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전범 위에 대해서. 개형만 그리는 거죠. 이걸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이 모양을 내가 지금 아래로 불러 그렸잖아요. 그럼 얘가 위로 불러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는 거야. 프라임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내려오느냐 이렇게 내려오느냐 알 수 없어 아직은. 근데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이게 더함수거든요. 한 번 더 미분해서 만약에 양수면 아래 볼록이고요 한 번 더 미분해서 음수면 위로 볼록이 돼요. 그건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개형은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 그럼 네. 함수를 그릴 때 그려서 풀어야 문제 풀린 거예요. 함수를 그려야지. 그런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게 더함수 활용 파트예요. 우리가 수투에서 그런 문제를 풀었던 것이 뒤에 있었잖아요. 마치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다 더함수 활용이었거든요. 극대흡수 끝나고 나서. 그럼 우리 이 책도 더함수 활용 들어가면 다시 극대흡수가 나옵니다. 그때 증간표 그리면서 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증간표를 지금 선생님 그리려고 했는데 항상 음수니까 계속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양 자체는 내 생각에는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다. 미리 미분을 대충 해보니까 이게 음수였는데 어차피 미분하면 날아가잖아요. 이거 날아간 걸 미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루트가 바로 2분의 1쓰니까 마이너스 붙자 마이너스가. 근데 마이너스 다 음수는 아니고 x가 음수 양수 나눠가지고 보면 계속 내려온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어딘가 y는 3하고 만나는 교점을 개수를 찾아보면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해야지만 개수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 외에는 한 개입니다. 그래, 특이한 이런 것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싹 다. 그런 연습하는 게 더함수 활용이지. 와, 이거 할 일이 많겠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리 활용하기 전에 너희가 완전 기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활용 배울 때 미분 공식 까먹고 이런 거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 두 개가 나오네요. 아 이것도 뭐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잖아요. 쌤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걸 너희 넘어가면 안 돼. 풀어봐야 됩니다. 야 근데 왜 넘어가는가 하면 너희는 딱 봤을 때 문제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쌤은 내가 계산해보면 똑같다는 거야. 자 7번도 봅시다. 7번 약간 다르네요. 다른 걸 풀어보자. 이 문제 무조건 시간 사실 이제 거의 문제 푸는 시간이 쌤도 반 이상이죠. 개념보다는. 자 1번. 이제부터 계속 로그 함수는 ln이 자주 나온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ln이 계속 나옵니다. 왜 자꾸 근데 ln이 자꾸 나올 거냐? 너의 생각이야. 수학 2랑 차이점이겠지 뭐 그죠? 수학 2랑 차이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땡땡땡 2에 nx까지 왔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투에서도 막 쌤 요즘에 우리 쌤 주말반에 수투반도 있긴 한데 그 반 애들도 이런 걸 푼단 말이야. 근데 이 유형이 수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복잡한 식이 나오면 치환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근데 누구를 치환하는가 하면 오른쪽 이 전체를 싹 다 치환하는 거야. 위에 것만. 어차피 로그 하면서 지금 n이 지금 어디냐? n은 분모에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빼기 되는 거 기억납니까? 기억났죠? 로그의 성질량. 자, 이게 fx인 거야. 식 바꿔볼까?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서 내가 누 넣으면 돼. x 0 넣어볼래? 여기다 0 넣으면 f0이잖아요. f0은 ln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될 때죠. 1이 n번 나오니까 ln 얘가 뭐가 된다? ln n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모양이야. fx 빼기 f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자체가. 그럼 이게 다시 분모로 집어넣으면 이놈을 분모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놈이 바로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f' 0이잖아요. 맞죠? 네. 따라서 2 곱하기 f' 0이 되는 거니까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f'을 구해보면 이놈 분모 이 통째로 분모에 내려가죠. 맞습니까? 분모 통째로 내려가고 분자는 얘를 미분한 거. 그럼 2x 미분한 거. 2 곱하기 2의 2x 맞아요. 땡땡땡. n 곱하기 2의 nx가 됩니다. 여기다가 0을 넣자 이거죠. 0을 넣어보시면 분모는 싹 다 1111이니까 n 나올 거고요. 맞나? 얘는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n까지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nn 더하기 나오죠. 여기서 n 하나가 약분돼서 날아갈 거고 따라서 남은 결과는 2분의 n은 n 더하기 1입니다. 근데 2도 약분되죠 여기서요. 따라서 정답은 n 더하기 1이어라 이거죠.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누구를 fx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항상 fx 잡을 때 무조건 분장하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통째로 됩니다. 통째로요. 오케이? 누구를 치환할지는 너희가 다음 식을 예상하면서 가는 게 맞겠죠. 2번은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또 0으로 가고 x분의 1 곱하기 ln하고 3분의 돼 있죠. 이거를 이번에는 또 통째로 치환해도 된다. 오케이? 이만큼. 왜 그렇게 하는가 봐봐. 똑같이 우리가 x 0 넣을 거 아니야. x 0 넣으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지 분자가요. 따라서 아까와 좀 다르죠. 아까는 우리가 0 넣었을 때 분모가 나왔으니까 n을 제외하고 있거든요. 얘는 안 나오기 때문에 통째로 하는 거야. 따라서 이놈을 fx 잡고 미리 누굴 넣어봐야 돼요? f0을 넣어보세요. 3분의 a 더하기 맞아? 3분의 3이구나. 1 되죠? 얘가 1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이 돌아가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되잖아. 맞죠? 이 전체가 fx죠. 근데 지금 좀 전에 f0이 1이었으니까 f0이 1이라고요? ln 1이요. 아, 내가 잘못했네. 이거 ln 1이었구나. 0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결국 뭐야? f' 0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얘만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하는 방법은 똑같죠? 어떻게 돼야 돼요? 얘 미분하면 이 분수식 통째로 분모로 내려가죠? 분모로 그대로 내려가고 얘 미분한 게 위에 올라간다고 했죠? 야 미분하면 3분의 1로 묶어주고 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ax ln a 플러스 bx ln b cx ln c가 되죠? 여기다가 0을 넣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약분되고 0 넣으면 111 3분의 0 넣으면 lna bc 곱하면 되죠. 원래는 lna 더하기 lnb 더하기 lnc인데요. 맞지 않습니까? 그
더하기를 곱하기 바꾼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수원 이야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밑에 거를 풀어볼까요? 넘어갈까요? 안 풀어도 되니? 좋아, 패스합시다. 마지막 문제, 8번째 거 하고 매개변수 가볼게요. 이거 미분 가능이네, 그죠? 미분 가능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대입, 미분하고 대입.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가지고 가봐요. 딱 30분 남았는데 시간이 합성하면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수업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근데 막 말하다 보면 자꾸 빨라지는 것 같은 게 막 약간 느낌이 드는데 괜찮아요? 말이 말이지 말. 좋아요. 근데 또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이 말을. 선생님 발음이 혀가 짧아가지고요. 자, 알아듣고 있지?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매개변수 미분법입니다. 매개변수를 이용한 미분법. 요건 다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쉽게 표현을 좀 해주면 좋겠다, 선생님요. 말을 많이 하면 되게 많은데 짧게 얘기해볼게요. 매개변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는 ft. 그러니까 x라는 문자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걸 얘기해요. y도 gt, 어떤 새로운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이때 f'x를 구하라면 이 말입니다. 오케이? f'x를 구한다? 이렇게 쓰면 약간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문자가 많아서요. dy dx 말이야. y를 x로 미분한다면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하겠니? y를 x로 미분하면 잘 봐봐. 얘를 y는 t로 미분하고 x는 또 t로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미분 이 식은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거죠. 맞아? 번분수처럼 약분된다는 겁니다. 그럼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위에 표현이 중요한 거지. 이 표현이 바로 뭐야? y를 t로 미분하라는 거예요. 얘는 y를 x를 t로 미분하는 겁니다. 더 쉽게 줄이면 x 미분분의 y 미분인 거야. 됐습니까? 이게 매개변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케이? 요거야. 이게 매개변수의 가장 기본이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까요? 예를 들어줄까? 네. 자, 예를 들어서 근데 매개변수하고 뒤에서 배우는 저거 있잖아요. 뭐랄까? 음함수의 미분법이 있거든요. 오늘 그까지 못 나올 것 같은데 음함수의 미분법이랑 비교가 좀 많이 자주 됩니다. 미리 좀 적어볼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음함수를 자주 두 개가 섞여서 많이 나올 거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있어요. 원이죠. 근데 얘를 미분하고 싶은데 얘로 이용할 수도 있고 얘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에요. 응?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것도 해볼게요. 얘도요. 그때 가서요. 지금 얘로 해보자 이거죠. 매개변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x를 뭔가 다른 문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그 문자를 너희가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건데 예를 들면 x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r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고요. y는 r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좌표라고 합니다. 극좌표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동경으로 표현하는 걸 얘기합니다.
위치 찾는 거죠. 이 말 이해됩니까? 다른 문자 썼다고 봐. 이때 R은 상수 취급입니다. 세타만 변수인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해봐 하는 거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누구를 미분하는 거야?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돼. Y를 X로 미분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놈을 누구로 미분하고? 세타로. T는 T로. 세타 세타로.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되죠. 맞습니까? 얘 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거 막 꼼비분 쓰면 안 됩니다. 세타가 변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R 약분되죠. 그러면 이게 뭐야?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좀 간단하게 쓰면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되죠. 이 끝입니다. 얘 미분하면 Y를 X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끝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왜 Y를 X로 미분했는데 왜 갑자기 세타가 세타 의미가 뭡니까? 할 수 있잖아요. 세타의 의미는 뭐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반지름 R인 원둘레 위에 있는 모든 점들 맞아요? 임의의 점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놈이 세타인 거야. 세타. 그럼 어딘가 세타 이게 움직이겠지. 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자동으로 얘가. 그럼 만약 여기 있다고 한다면 아까 했던 대로 뭐 분의 뭐 하는 거야? 이거분의 이거 하는 거야.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 거꾸로 하는 거야. 이거분의 이거의 반대부가 이 점의 미분계수라는 거야.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원래 이거잖아요. 맞죠? 음수네요, 결국은. 그렇죠? 1, 3이 있으면 아마 음수라는 거야. 이쪽에 있으면 양수예요. 자동으로 된다는 거야. 세타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자동으로 된다. 오케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극좌표입니다. 또 더해줄까? 예를 들어줄까? 더 예를 들어주면 자, x는 뭐 2t, y는 t제곱 플러스 t. 이걸 y로 미분해봐. x로 미분해봐. 그럼 어떻게 한다? 야 미분분의 야 미분. 끝이네. 끝. 단순하죠? 다함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요. 다함수로 나오면 되게 쉬운 거지만 보통은 이게 다함수로 안 나오고 뭔가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많이 표현됩니다. 알겠죠? 이 자체가 끝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건 뭐야? 분모는 절대 연계가 안 되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27쪽 이게 이거죠. 이거고요. 228쪽 얘는 접세 방식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접세 방식 구하는 공식 똑같잖아요. 그죠? y 빼기 하는 거야. 그대로 가면 됩니다. 왠지 알겠니? 좌표는 xy를 모으는 거니까 y좌표가 g니까 y 빼기 y1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분 계수식이죠. 매개 변수 미분이니까 f'a분의 g'a. 맞습니까? 다시 x 빼기 fA는 뭐야? x 빼기 x1을 의미하는 거야. 맞아. x좌표가 f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접세 방식은 응용인 거고 얘는 아직까지 활용은 아직 아닌 거야. 도함수 활용해서 나오는 접선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죠? 229쪽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밖에 없는 거야. 이것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된다.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개념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히 도움 되겠죠. 미적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수학 공부할 때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말이야 바로 문제 풀면 안 되고 개념 한 번씩 더 보고 가야 돼요. 개념을 한번 쫙 정독하고 완벽하게 개념 잡혔을 때 문제 푸는 거야. 자, 해볼까요? 세 문제 나왔습니다. 잘 따라오나? 시간 남으면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자, 첫 번째. t는 1에 대응하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바로 dy, dx인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문제죠. f' t가 1일 때니까 f' 1분의 g'
1인 거야. 자, 이때 선생님은 f를 x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x를 분자에 있는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t제곱 더하기 1이죠. 맞습니까? 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a죠. 이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을 집어넣어 볼까요? 1을 t에 넣으면 4분의 1을 여기 넣으면 a 빼기 6이죠. 이게 미분이고 책에서 이걸 기울기가 뭐라고 했냐면 2분의 1과 같다 그랬죠. 따라서 a는 8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이거 약간 여기서요. 그래프적 해석하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아, 그래프를 한번 해줄까요? 네. 좋아, 해줄게요.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차피 미분계수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럼 어떤 그림에서의 접선이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맞아. 약간 그림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식을 좀 더 써야겠네요. 질문을 한 게 의도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좀 써보고 할게요. 야, t 좀 전에 a를 찾았잖아요, 그죠? 얘가 8인가요? 8t 이렇게요. 자, 해보죠. 근데 사실 이걸 정확한 함수 그래프로 만들기는 애매해요. 왜냐? 할 수 있긴 있어요. 이걸 잘 보면 얘를 t로 정리해야 돼요. 원래는 t를 x에 관한 식으로요. 이해돼? 근데 얘가 지금 t가 하나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이 넘겨서 세제곱근 하면 x는 세제곱근 이렇게 식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넣으면 얘는 xy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게 함수식이야. 그렇게 해야지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이건 지금 그게 안 되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좀 우회하는 거, 우회요. 아까 했던 말 쌤하고 했던 말 기억납니까? 도함수의 활용 파트야. 그럼 좀 전에 했던 이 식이 바로 식을 다시 써볼게요. dy dx 말이에요. 얘가 뭐냐면 여기다가 a 숫자 넣으려고요. 오케이? 이렇게요. 그럼 얘가 언제 0되는지 찾아보면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는 0 되는 걸 가정했을 때 t가 3분의 맞아? 6분의 8이니까 3, 4죠. 이때 얘가 dy dx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그때 야의 뭐야? 이것도 안 되네요. 이것도 안 돼. 이거 t잖아, 그죠?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삥 돌아가야 되거든? 다시 얘를 또 넣어야 되는 거죠. x를 찾는 거야, 지금.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림이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x가 뭐가 되냐 보면 식이 복잡하냐? 64 3분의 4 플러스 2죠? 뭐 통분 다 해볼까요? 27분의 뭐야? 94, 36 100 154죠? 약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놈이 대충 한 5까지 되나? 6? 5점 땡땡이네, 그죠? 한 얘가 5점 땡땡인데 그럼 x가 이때 y좌표 찾아줘야 돼요. y는 또 넣어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16 플러스 8 곱하기 3분의 4요. 맞습니까? 약분하면 3분의 16이니까 3분의 24 빼기 16 이렇게 되죠. 그럼 좌표를 대충 찍어보는 거야. 이제 y축에다가 자 5점 땡땡 이쯤에 있고 맞아? 이게 27분의 154 3분의 8은 2점 땡땡 이쯤이 어떤가에 점에 이 점에서 프라임이 0 된다는 거야.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 그러니까 y는 fx 얘기하는 거죠. 맞아? 이 y는 fx의 그림을 보면 얘가 여기서 프라임이 0 된다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얘가 부호가 어땠는지 봐야 돼요. 미분계수요.
얘보다 크면 얘 음수죠. 아니 양수죠. 얘가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분자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얘가 이걸 기준으로 0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음수 나오지 않나? 더 크게 들어가면 음수 나오죠. 맞잖아. 이렇게 이게 1차 함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3분의 4 왼쪽에 점 증가 그냥 감소예요. 그래프의 개형이 야는 지금 정선이 없다고 없죠. x가 얘니까 맞아? t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x는 모든 실수네요. 우리가 0일 때 확인해 볼까? t가 0일 때요? t가 0일 때 어떻게 돼요? 얘가 2가 되고 0 되죠. 2,0을 지난다는 거야. 2.5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지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그 위치를 다시 보면 아까 1일 때였죠. 1은 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얘가 뭐야? 2잖아요. 이쯤에 1이 있단 말이에요. 이쯤에서의 야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는 뜻입니다. 대충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그럼 저 t가 저 매개의 수가 t잖아요. 얘는 x고 얘는 t고요. x랑 y를 그냥 식으로 같은. 내가 잘못 적었다. 그럼 t가 아까 1이었지. 잠깐만. 그럼 t가 1일 때 x를 찾아야 되네. 지금 잘못 적었다고 그냥. 맞죠? 아니, 이 그림은 제대로 그리는 건데 얘가 t에 1 넣으면 얘가 뭐가 되나? 5, 4, 4. 그럼 4에서의 기울기네요. 이쯤에서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있는 거죠. x일 때 4는 돼. 아까 얘가 5점 땡땡이니까 4는 얘보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었던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얘하고 왼쪽 오른쪽이 대충 그린 거죠. 올라가고 있겠네, 내려가고 있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더 이상 프라임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이 그림을 정확한 그림을 그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식이 안 나오는 거야. x와 y에 관한 식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끔 나오는 식도 있긴 있어.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문제 물어보실 때는 그게 되는 식만 물어볼 겁니다. 딱 떨어지는 식만. 오케이? 이해가 된 거 맞죠? 두 번째 갈까요? 그럼 선생님 자꾸 그림을 좀 그려줄 거야? 그림이 좀 궁금했어요. 그 그림을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어차피 미리 한 번씩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대충 그리고 오잖아. 너희도 나중에 활용 파트 배우게 되면 대충 그려야 됩니다. 시험 칠 때요. 정확하게 그려서 시험 치라고 하면 시험 못 풉니다. 오히려 대충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금부터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정확한 그림 그리는 거는 좀 더 뒤에 가서 하세요. 됐습니까? 2번 준비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지금 접선과 그랬잖아요. 접선은 무조건 직선의 반씩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접선을 그려볼게요. 자, 곡선 해부 따라 써보자. 지금 문제는 뭐야? t는 ln 2일 때 그랬거든요. 근데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이잖아요. 접선을 찾아줘요. 접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선을. 아까 공식 가르쳐줄까요? y- 뭐야? y-y1 써주고 해야죠. y-y1은 공식 뭐야? f 프라임 x1 맞죠? 다시 x 이겁니다. 이걸 해보자. 그럼 y1자에 누가 들어가냐? 바로 ln 2를 y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됐어요. y 자리에다가 y라는 식이 지금 이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누굴 넣는다? ln 2를 넣는다고요. 그게 y1입니다. 그럼 ln 2를 넣으면 얘가 2가 되죠. 얘는 2분의 1 되죠.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그럼 얘는 4분의 3인 거야. 됐나? 두 번째. x1도 미리 찾아볼까요? x1은 이제 x식에다 넣어야 됩니다. x식은 2분의 2의 t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이니까 2 더하기 2분의 1이죠. 2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2분의 5니까 4분의 5잖아. 얘는 4분의 5가 될 거고 이제 마지막 얘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f'x1으로 셈 썼지만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매개 변수 돼 있죠? 매개 변수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각각 ln1을 넣는 거지. 미분해가지고 이거 미분해볼까?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요 이래 되는 거 맞아요? 미분 마이너스 내려왔죠? 맞니? 얘도 미분하면 얘는 부호가 바뀌겠네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여기다가 ln2를 넣는 겁니다. 그게 f'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ln2를 넣으면 이게 아깝게 거꾸로 된 거네, 그죠? 맞죠? 이게 얘고 이게 얘니까 얘 거꾸로 쓰면 돼, 거꾸로요.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 하면 된다고요. 맞죠? 이거 분의 이거잖아. 맞죠? 이거 분의 이거. 이거 분의 이거. 이거 분의 이거. 3분의 5. 됐습니까? 다 됐죠? 자, 정리해볼까요? y는 3분의 5x 마이너스 12분의 25 12분의 25 플러스 4분의 3 이거 계산해주면 12분의 9니까 마이너스 16 이거 그림 그려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4344 얘는 얘는 뭐 넣어야 되냐? 뭘 넣어야 돼요? y절편, x절편 3분의 5x가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x는 5분의 4 이 그래프입니다. 넓이는 약 곱하기야 나는 위죠.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된다고요. 자, 선생님 중간 과정에 계산이 좀 많았지만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요. 얘들 접선 방정식 안 까먹었다면 쉬웠다라는 겁니다. 밑에 막 이제 루트 함수 나오고 코시컨트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앞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좀 까먹을 때마다 다시 공식을 보시면서 암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시죠? 선생님이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야. 너희가 그걸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이걸 완벽히 이해하려면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음함수가 여기 나오긴 나오네요. 잠깐만, 이 음함수 여기 왜 나오냐? 맨 뒤에요. 거기 뭐 특강으로 나오지 않나? 특강이? 여러 가지 이분의 이용한 접선이요. 거기 1번이 음함수잖아요. 미리 뭐 봐도 되긴 한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거 풀고요. 세 번째. 또 접선이죠. 똑같은 문제네, 그지? 그러니까 함수만 달라졌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x를 먼저 써볼게요. 이 코사인 t, 바로 유효할까요? 어떻게 돼요? x 프라임은 마이너스 2 사인 t죠. 자, y는 또 뭐가 되겠어? y는 4 사인 t. 자, 바로 미분해 주세요. 그럼 4 코사인 t가 됩니다. 여기까지 적어놓고 3분의 파이를 싹 다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3분의 파이 넣으면 얼마냐? 3분의 파이를 다 넣어 보려고요. 여기 넣으면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1되죠. 여기다가 넣으면 2분의 1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이 되죠. 2 루트 3이요. 자, 그 다음 미분식에 넣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1 루트 3이 되고요. 여기다가 넣으면 2가 됩니다. 그럼 결국 미분했는 요식 맞죠? dy dx t에 뭐 넣었을 때 3분의 파이 넣었을 때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바로 기울기가 된다. 그럼 정답은 y
마이너스 y좌표는 이거 집어넣고 x 마이너스 이거 집어넣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끝났죠? 이거 넣으면 끝나네요. 자, 질문이 뭐죠? 식만 세면 돼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데 루트 3분의 1은 3분의 3이죠? 플러스 2 루트 3 그거는 3분의 7 루트 3 이게 정답이 되게 돼요. 여기까지 양변의 뭐 책에서는 루트 3을 곱했죠? 양변에 루트 3을 곱하면 이게 다르게 나오죠? 기울기 잠시만요. 이거분의 이거야. 지금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잘못 적었죠? 책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되어 있네. 잠깐만. 숫자 뭐 빼먹었구나. 이게 틀렸네 이게요. 이게 루트 3이구나. 맞지요? 요게 틀렸네요. 그럼 이게 2네요. 얘가 2고요. 3분의 8이죠. 그래, 선생님이 급하게 한다고 실수했습니다. 대입할 때 틀렸습니다. 그거만 좀 이해해 주세요. 다 했습니다 이제.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설명을 해줄까? 음함수 미분법. 그래, 해주지 뭐 미리야. 232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해? 바로? 간단하게 그냥 아니야, 그냥 하지 맙시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231쪽까지를 숙제를 합시다. 지금 시간 좀 남았잖아요. 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네? 매개 변수의 약간 정확한 의미 그런 게 매개 변수의 좀 정확한 의미. 좋아. 선생님이 아까 되는 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x와 y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 매개 변수의 의미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어떤 예를 들어줄까? 수투 이야기를 좀 해줄까요? 자, 이게 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막 t가 있어요. x는 ft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군요. 그래, 지금부터는 문제 풀이 아니고 개념 설명인데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자. x가 t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수투에서 떠올려보세요. 수투에서 속도와 그 가속도 할 때 기억납니까? x는 그때도 ft였거든요. 그때가 뭘 의미하냐면 x라는 좌표가 이걸 시각으로 본다면 시각에 대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t가 여기 어딘가 t가 t1이 있고 t2가 있어.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그러면 t1에 대응되는 x좌표가 누구냐면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건 ft1이 된단 말이야. 이 시각에서 야의 위치인 거야. ft를 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각에 대해서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ft2.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그 뜻인 거야. 시각에 따라서 x 좌표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원래 변수인데 그 변수가 t에 영향을 받는 거. 그러니까 t의 함수 나타나는 거. 그게 매개 변수인 거야. 근데 y도 그렇다는 거야. y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y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맞아? y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도 어딘가에 t가 있다는 거야. t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똑같이 t가 있는 거야. 똑같은 이 t가 있다는 거야. 그럼 t1에 해당되는 y좌표는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또 그죠? 이걸 gt1. 얘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프야. 그럼 t2는 좀 뭐 가까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t1에 대응되는 y의 좌표, t2에 대응되는 y의 어떤 움직임 위치, 그게 gt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야가 변했는 거와 야가 변했는 거. 얘는 얘가 변했는 거와 얘가 변했는 거. 결국 질문은 야가 변했는 거분의 야가 변했는 게 질문인데, 맞죠? 이걸 델타 t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t1 더하기 델타 t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식으로 변형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야의 변화량이 결국은 ft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1 분의 얘도 뭐야? g t1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g t가 되는 거. 이때 t가 델타 t가 0으로 가는 게 내게 변수거든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근데 여기다가 아래 위에다가 누구를 해주면 델타 t를 나눠주면 이 델타 t 원래 리미트는 성질이 밑으로 위로 다 들어가죠. 맞습니까? 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g 프라임 t라고 하는 거고, f 프라임 t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 분의 이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아까 제가 말로만 설명했던 거야. 매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지금은 내가 t라고 했지만 이게 시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아까처럼 세타일 수도 있는 거고, 원이었다면 세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세타를 통해서 x가 변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변수를 주는 거, 그런 걸 매개 변수라고 한다는 거고요. 조금 더 예를 들어준다면, 그죠? 이 상황은 개념적인 예를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받는 거고요. 좀 더 이걸 좀 식을 만들어 줄게요, 선생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t는 뭐 이 좀 쉬운 걸로 해볼게요. et고요. 이런 게 있다. 만약이요. 그러면 내가 y는 fx를 그리고 싶다면, 아까 선생님 이것들은 되는 경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ft가 et, gt가 t제곱이니까 얘를 t로 정리하는 거야. 얘를 잠깐 말 잘못한 것 같은데. x는 2t로 잡혀보죠? y는 t제곱이요. 그럼 얘가 t는 뭐가 돼? 2분의 1x가 되잖아요. 이 놈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x 전체의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원래는 얘가 y였는데 얘가 x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결국 2차 함수의 모양을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이렇게 2t씩 움직이고 y가 t제곱씩 움직인다면 x와 y의 함수식은 이렇게 표현된다. 지금처럼 x로 정리될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아까처럼 정리가 안 될 때는 그냥 미분해서 그냥 그 개형을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야. 그래, 좀 부연 설명 좀 많이 해줬는데요. 매개 변수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개념을 더 정리, 주연이 많이 했는 것 같네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너무 수고했고, 주말 중에 또 공부 많이 하시고요. 오늘 과제를 231쪽까지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음함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연이 내일 또 보강을 잡았죠? 내일 와서 보강하도록 합시다. 마칠게요. 그래. 주말 잘 보내.